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나를 양발로 삼는다. 이는 1750년 제작된 해동 지도에 있는 글귀입니다. 대마도는 누구의 땅일까요? 이 간단한 질문에 한국 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일본이 시를 지배하고 있고 말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것이란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대마도가 진작부터 크게 공론화되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힘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인들의 관심을 흐트리는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도는 일본이 대마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페이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대마도가 한국 땅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의 관심사인 과연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968년 미국 영토가 된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반환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마도를 되찾는데 충분한 근거와 실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오가사와라 군도를 되찾는데 근거로 삼은 것은 삼국 접양지도였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CA가 1785년 편찬한 삼국 통남도설의 부도인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마도 역시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951년 미일 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는 일본령으로 인정되었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미국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자기 영토임을 내세워 오가사와라 군도 반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물증이라며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어판 지도를 일본으로의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물증은 1862년에 제정된 국제합의 정신, 즉 선점, 공인, 시효의 항목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1968년 이를 받아들여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에 반환했습니다.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라고 판단한 근거는 삼국 접양지도의 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에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오가사와라는 일본령이고 대마도는 조선령, 즉 한국령이라는 논리는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근거로 대마도 반환 요구할 것을 의식한 일본이 미국에 반환 근거로 제시한 삼국 접양지도를 변조해 배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과거부터 일본의 날조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변조하고 날조한다고 해서 물증이 바뀌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어판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이외의 근거자료도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견된 자료로는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이태리인 커나 씨가 1790년에 작성한 재팬 앤 코리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뿐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마도가 스트레이트 오브 코리아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특히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한국 본토와 같은 색깔로 나타내 이 같은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일본 NHK 방송은 영토에 대한 특집을 기획하며 1948년과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대마도가 한국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시나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의 마산시의회도 대마도의 날을 제정했다며 다시 대마도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는 않는 것인지 우려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때 일본 정부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으며 만일 유엔이 승인하면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라며 대응책을 모색한 외무성 극비문서가 있었다고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대마도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론화만 시켜 착실히 준비하면 대마도를 되찾아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독도는 일종의 물타기 작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이 대마도를 공론화시켜 반환 요구를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의 의원들이 대마도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포럼 창립식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라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의 반환 요구 이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대마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도 한국 혈통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대마도 영유권 주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설립 목적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2일에는 의정부 시의회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반환 촉구를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이 스시마 섬을 넘본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영토 분쟁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산케이 신문은 스시마가 위험하다라는 스시마 위기론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가 총리도 이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 정부가 국경에 해당하는 낙도나 자위대 기지 주변 등의 땅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전날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에게 안보상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는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제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새 법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기점이 되는 국경 지역의 낙도와 자위대 관련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을 안보상 중요시설로 지정해 주변 토지 소유주 국적 등을 조사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으로 해당 지역의 땅을 거래할 때 매수 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국 자본의 토지 매수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테러와 범죄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한국의 문제 제기에 앞서 조치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앞서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현지 탐방 기사를 통해 대한해협에 위치한 대마도에서 한국 자본의 부동산 매수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미야모토 마사오미 편집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스시마에서 일본인이 없어져 한국 땅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스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관련 기사에서 국경 낙도와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토지를 인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나가사키현 스시마의 해상자위대 기지에 가까운 토지를 한국 자본이 사들이고 홋카이도 수원지와 산림을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사유지의 경우 현재 국가가 소유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어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법이 제정되면 안보를 명분으로 토지 소유자의 국적, 외국과의 관계, 구매 목적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 일본이 미국의 오가사와라 군도를 돌려받을 때의 논리로만 전개해도 우리의 고유 영토인 대마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토를 반환한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시윤TV였습니다.